안녕하세요, 모자빌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지난번에 이어 미애니의 반전 캐릭터 2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스포일러 주의해주세요. One of us must succeed, Ahsoka. If you need to, you'll do what must be done. I know it. 5위는 스타워즈 클론 전쟁의 베리스 오피입니다. 베리스는 본디 제다인 루미나라 운돌리의 제자로 파다완이었습니다. 공화국과 전쟁 중인 분리주의 연합의 드로이드 공장이 위치한 지오노시스의 스승과 함께 투입되어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제자 아소카 타노와 안면을 탔는데요. 둘은 성격도 좀 다르고 두 스승의 성향도 정반대였지만 쉽게 친해졌습니다. 위험한 임무에 같이 투입되고 이런 것도 찍고 하여튼 꽤나 친밀한 사이가 되었죠. 시간이 흘러 시즌5 제다이 사원의 나노드로이드 폭탄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다이뿐 아니라 클론 트루프와 관리로 채용된 민간인 다수가 사망, 분리주의 연합과의 전쟁이 길어진 상황에 발생한 테러라 전쟁에 대한 대중의 회의 및 공화국 여론이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죠. 테러당한 이들 중 베리스와 친한 사람도 있어 큰 상심을 느끼는데요. 일이 좀 꼬여서 아소카가 테러의 배우로 지명수배가 되었습니다. 사상자 중 제다이가 아닌 사람이 많아 공화국의 월허브 타킨 제독은 자신들 법으로 처리할 테니 아소카를 기사단에서 퇴출시키라고 압박하고 공화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걸 우려한 고등평의회는 형식적인 재판 끝에 아소카를 퇴출시킵니다. 모두가 아소카를 버렸습니다. 스승과 친구만 빼고 말이죠. 하지만 Funny, those belong to Ventress. 사실 테러의 진범은 베리스 오피였습니다. 아소카의 무고를 밝히고자 동분서주하던 아나킨은 베리스가 진범이란 걸 밝혀냅니다. 꽤나 고전하지만 결국 본인이 미래에 싹 쓸어버리는 영웅들 앞에서 베리스를 제압하고 아소카의 무고를 밝힙니다. 베리스가 이런 짓을 한 이유는 Because I have come to realize what many people in the Republic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 Jedi are the ones responsible for this war. 물론 전쟁 때문이었죠. 그녀는 제다이가 방향을 잃고 포스의 균형과 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원흉으로 전락했다 일가라며 호송됩니다. 에피소드 내에서 베리스가 진범이란 사실 자체는 쉽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등장인물들 중 용의자로 추릴 정도의 비중이 주어진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베리스를 5위로 선정한 건 그녀가 끼친 영향 때문입니다. 먼저 기사단에 큰 분열을 낳아서 그녀를 호송하던 사원 수문장 한 명은 이 일로 기사단의 신뢰를 잃고 변절하는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고요. 사건이 일단락되고 아소카는 자신을 버렸던 기사단에 실망해서 완전히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아나킨도 이런 결과를 만든 기사단의 회의감을 품고 훗날 타락하게 되는 전개의 개연성을 보태줍니다. 미래에 이 두 사람이 은하계에 끼친 정반대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베리스 오피의 반전을 높게 쳐주고 싶습니다. 베리스의 뒷이야기는 조만간 스타워즈 신작 애니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스승은 애전하게 죽어서 미끼로나 사용되는데 베리스는 본인이 주연인 작품이 나오다니 이런 걸 격세지감이라고 하죠. I promise you will find your own destiny someday. 4위는 아바타 아앙의 전설의 아이로입니다. 아이로는 불의 제국의 황제 오자이의 형님으로 주코와 아줄라의 큰아버지 되는 분입니다. 아들 얼굴에 화상을 입히는 정복광 오자이와 성격 파탄자 아줄라, 초반엔 이런저런 이유로 막 나가는 주코 등 콩가루 집안인 불의 제국 황실에서 같은 핏줄 맞나 싶을 만큼 온화한 노인으로 조카인 주코를 친아들처럼 잘 보살펴주며 아바타를 추적합니다. 아앙을 위협하는 주코의 조력자이니만큼 빌런이라고 할 만한 포지션인데 초반엔 허당짓으로 아바타 추적을 방해해서 조카 속을 썩이고 나올 때마다 개그를 해대서 꽤나 친숙합니다. 심지어 쫓기는 입장인 얘네한테도 성격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차를 좋아하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롭고 버릇없는 조카한테 화도 안 내는 뭔가 신성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일면에는 과거 바싱세 공선전을 지휘하며 전쟁에 참상을 보고 아들을 잃은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훈수 같은 현지와는 달리 전성기 땐 최강의 파이어밴더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실력자에 지금도 실력이 녹슬었다지만 결코 만만한 인물이 아님을 암시하는 장면이 많습니다. 심지어 중반부 주코에게 배신당해 파이어밴딩도 봉인당한 채 감옥에 갇히는 지경에 이르지만 자력으로 탈출하는 미친 활약상을 보입니다. 도주한 아이로는 후일 재등장하는데 사실 그는 아바타를 지키며 불의 제국을 막으려는 비밀결사 100년회 수장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동시에 삼촌이 없던 동안 많은 변화를 겪은 주코와도 제외해서 감동의 화해를 하죠. I was never angry with you. I was sad because I was afraid you lost your way.
주코는 또한 아앙이 아니면 오자이를 꺾을 수 있는 건 아이로 뿐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에 그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며 겸손을 보이고 이긴다 해도 세간에는 형제간 권력 싸움으로 보일 테니 그 일은 아바타가 해야 한다는 현명한 발언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100년의 활동을 시작한 아이로는 핵심 간부들과 함께 불의 제국에 점령당한 바싱세를 탈환하는데요. 초반에 그 개그연간 맞나 싶을 만큼 간지가 넘칩니다. 푼수 같던 겉면 속에 복잡한 과거와 압도적인 강함 및 카리스마의 반전을 보여준 아이로를 4위로 선정합니다. Try watching those tapes with frozen eyeballs! 3위는 핀과 제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의 얼음대왕입니다. 얼음대왕은 캔디 왕국 이웃 나라인 얼음 왕국의 지도자입니다. 늘 쓰고 다니는 마법의 왕관에서 마력을 받아 눈과 얼음의 마술을 부리는 마법사로 외롭다면서 허구한 날 공주들을 납치했다 핀과 제이크에게 두들겨 맞는 노망난 영감입니다. 남의 감정은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격이지만 그러면서 친구를 갈망하는 이중적인 면모를 갖췄습니다. 초반엔 어탐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악당으로서 맨날 말썽을 피우는 비호감 빌런이었는데요. 3시즌 비디오 테이프의 비밀편 얼음대왕이 자신의 비밀이 담긴 테이프를 버린 걸 핀과 제이크가 발견합니다. 악당 얼음대왕의 비밀이라니 분명 사악한 것이라 짐작한 둘은 그걸 틀어보는데 Hello, my name is Simon Petrikov. I am recording this tape so that people will know my story. 얼음대왕의 정체는 핀과 같은 인간, 1000년 전 버섯전쟁 이전에 살던 사이먼 패트리코프라는 학자였습니다. 약혼녀의 장난으로 스칸디나비아에서 발견한 마법의 왕관을 썼는데 그것은 착용하는 순간 주인을 미치게 만드는 저주였고 사이먼에게 마력과 불멸을 준 대신 그 정신이 서서히 광기에 갉아먹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사이먼은 광기에 저항하지만 1000년의 시간 끝에 사이먼이란 이성은 지워지고 미쳐버린 노인, 얼음대왕만이 남은 것입니다. 자신의 비밀을 본 핀과 제이크를 향해 얼음대왕은 Now you know my secret. You know that I used to wear glasses. 그 자신이 겪은 비극을 인지조차 하지 못해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얼음대왕의 진실이 밝혀지는 에피소드는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작중 인물들에게나 시청자들에게나 비호감, 악역에 불과한 얼음대왕을 보는 관점을 완전히 달라지게 했고 어탐이 종영할 때까지 그를 둘러싼 문제는 작품을 이끄는 원동력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미애니 역사의 길이 남을 반전 중 하나인 얼음대왕의 진실을 3위로 선정하겠습니다. It's like when you look at tourists, all you see are wallets with legs. That's not true. Thanks for taking me to the Mystery Shack, Daddy. 2위는 그래비티 폴즈의 스탠포드 파인즈입니다. 스탠포드는 만화 주인공인 디퍼와 메이블의 할아버지의 형 되는 분으로 그래비티 폴즈에서 미스터리 오두막이란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 가족이란 양반치곤 상당히 부도덕한 인물인데 구두쇠, 돈벌레, 사기꾼,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장사꾼으로서 안 좋은 캐릭터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과 지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호감 가는 면모도 있습니다. 그래비티 폴즈는 좀비, 노음, 그 외 크리피드가 가득한 미친 마을인데 이 인간은 수십 년을 넘게 여기 살았으면서 괴물들을 믿지 않은 희한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러나 1시즌 마지막 화, 디퍼가 시즌 내내 가지고 다니던 전화를 보여줍니다. 이 전화는 그래비티 폴즈의 미스터리가 기록 및 연구된 서적이었고 디퍼가 갖고 있던 건 3권 그리고 마지막 화에서 막 2권을 얻은 참이었죠. 스텔은 여전히 미스터리 따위 장난 취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After all these years, finally, I have them all. 마지막 부분의 전월 1권의 주인님이 밝혀진과 동시에 그것들을 이용해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봐도 포탈처럼 생긴 이 기계는 이 시즌 내내 그래비티 폴즈의 중력 이상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시즌 11화, 스탠포드가 방사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정부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무고를 밝히려 하지만 도리어 할아버지가 진짜 범인인 것만 알게 되었죠. 게다가 자신들이 알고 지낸 자가 스탠포드가 아니며 지명수배된 범죄자임을 깨닫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탠이 작동시키던 기계가 있는 지하로 내려간 아이들.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그것의 작동을 중지시키려 하지만 때마침 탈출했던 스탠포드가 난입. 혼란과 배신감 그리고 중력 이상 현상 속에서 스위치를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메이블을 필사적으로 말리는 스탠의 호소에 Uncle Stan? 6, 5. I trust you. 메이블은 결국 포탈 작동을 멈추지 않고요. 마침내 작동된 포탈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는데 What? Who is that? The author of the journals. My brother.
그는 바로 진짜 스탠포드 파인즈, 저널의 저자이자 스탠리의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스탠포드 행세를 한 건 진짜 스탠포드의 형제인 스탠리였습니다. 둘은 절친한 쌍둥이였지만 똑똑한 스탠포드에 비해 스탠리는 막 나가는 문제아였죠. 그래도 형제라서 서로를 소중히 대했지만 고교 시절 스탠리가 실수로 스탠포드의 발명품을 망가뜨려 그의 대학 진학을 막아버립니다. 단단히 빡친 부모님과 스탠포드에게 의절당한 스탠리는 집에서 쫓겨납니다. 스탠포드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원체 머리가 좋아서 잘 나가고 연구를 위해 그래비티 폴즈에 왔다 마을에 가득한 괴기 현상에 매료됩니다. 연구를 거듭한 그는 미스터리의 출처가 다른 차원이라 생각하고 포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빌 사이퍼라는 고차원 세계의 악마와 접촉하고 그 악을 권속들이 자기 세계를 침략하려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 스탠포드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스탠리를 부릅니다. 그는 집에서 쫓겨난 후 사기와 신분 세탁으로 연명하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오랜만에 재회해 스탠리는 기뻐하지만 빌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진 스탠포드는 Take this book, get on a boat, and sail as far away as you can, to the edge of the earth. 그저 심부름만 시키며 차갑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태도에 실망한 스탠리는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다 실수로 스탠포드를 포탈로 밀어버리고 그렇게 그는 차원 너머로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스탠포드의 신분을 훔쳐 형제를 찾기 위해 30년간 암하게 된 것이죠. 당시 만화를 보던 팬들에게 난리를 일으킨 대반전. 논란 이후엔 스탠에게 형제가 있으리란 추측이 이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블이 본인과 똑닮은 밀라비명을 만들어주자 친구처럼 대하며 집착하거나 차이가 나는 두 개의 과거 모습 등 제작진이 교묘하게 복선을 뿌려놓았죠. 거기다 추측이 사실로 밝혀지며 스토리의 핵심 떡밥인 저널의 저자의 정체까지 밝혀져서 팬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미애니의 전설적인 반전인 스탠 형제를 2위로 선정하겠습니다. For some clown who thinks he's Batman. I am Batman. 대망의 1위는 배트맨 비욘드의 테리 맥기니스입니다. 테리는 2대 배트맨으로 너무 늙은 브루스 웨인이 배트맨에서 은퇴하며 그 자리를 물려받은 히어로입니다. 원조처럼 어둡고 묵직한 배트맨은 아니며 날렵하고 가벼우면서 말도 엄청 많습니다. 마치 스파이더맨과 배트맨을 합친 듯한 캐릭터인데 히어로로서 겪은 비극도 스파이디의 벤삼촌과 꽤 비슷합니다. 테리의 경우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하필 직전에 막말을 해버리고 본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일이 터진 거라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고 성격도 브루스보다 밝은 편이지만 히어로로서의 사명감은 브루스 못지않게 출중합니다. 사실 건들면 터질 것 같이 피폐한 배트맨보단 정신 상태가 건강해 보입니다. 해리는 어렸을 때 소년원에도 가보고 그렇게 점잖은 성격은 아닌데요. 그래서 강압, 통제광, 똥꼬집, 무에 수렴하는 사회성으로 무정한 브루스와 사사건건 의견 대립을 벌입니다. 그래도만 노인의 고집을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항상 언제 그랬냐는 듯 화해하거나 체념하거나 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쿵짝도 잘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트맨의 원조 사이드킥이자 선배들인 로빈들과 비슷하고요. 걔네처럼 유사 부자관계를 형성한 듯한 느낌도 드는데 배트맨 비욘드와 같은 팀버스 세계관인 저스티스 리그 얼리미티드 이 시즌 마지막 화 비욘드보다 미래 시점에서 스타일이 매우 촌스러워진 테리가 브루스에게 화를 냅니다. 자기 유전자가 브루스와 일치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즉 그는 유전적으로는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어머니의 분류는 아니고 테리는 브루스가 무슨 수를 써서 자기 친아버지 DNA를 조작한 거라 생각하고 화를 내는데요. 진상은 좀 달랐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 관련 매체에서 자주 본 아만다 월러란 아줌마 알죠? 팀버스에서도 비슷하게 정부에서 일하며 세상을 위한답시고 히어로들과 대립해오다 끝내 그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한 건 사실 그녀였습니다. How? Why? Because the world needs a Batman. 배트맨은 훌륭한 히어로입니다. 초능력이나 본인이 가진 재력, 첨단 장비 없이 그저 본인의 힘으로 세상을 몇 번이나 구해왔죠. 하지만 그는 평범한 인간이라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아만다는 배트맨이 없는 세상을 우려해서 2대 배트맨을 만드는 프로젝트 배트맨 비욘드를 실행합니다. 고담에서 브루스 웨인의 부모와 심리학적으로 비슷한 부부를 찾은 후 남편에게 예방접종으로 속여 그의 유전자 구조를 브루스와 동일하게 조작하는 나노테크 혈청을 삽입. 그렇게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유전적으로 브루스 웨인의 아들이 됩니다. 그게 바로 테리였죠.
하지만 배트맨이 되기 위해선 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눈앞에서 부모님이 죽는 비극. 아만다는 살인 청부업자 안드레아 버몬트 aka 판타즘을 고용하고 애 앞에서 그 부모를 죽이라고 지시하는데요. 판타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브루스 웨인의 약혼녀였고 그런 만큼 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루스가 겪은 슬픔이나 배트맨은 절대 살인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 같은 것. 배트맨을 만든다시고 살인을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던 거죠. 아만다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프로젝트를 중지하는데요. 유감스럽게도 그녀나 브루스 웨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테리는 정말 상실을 겪고 배트맨이 되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들은 테리는 자신은 결국 브루스 웨인의 복사본 신세인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탄하지만 아만다는 비록 자신이 농간을 부리긴 했어도 배트맨이 된 건 누구의 조작도 아닌 너의 선택 아니냐고 격려합니다. 그 말을 듣고 테리도 비로소 해방감을 느꼈는지 브루스 웨인에게 품었던 부정적인 감정도 거두고 You're a stubborn piece of work, you know that. Just like my old man. 배트맨으로서 저스티스 리그 얼리미티드 시즌2를 마무리 짓습니다. 제작진에 따르면 브루스 웨인은 세계 최고의 탐정으로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테리의 아버지를 존중하기 위해 함구하고 있었답니다. 그저 유전자만 같을 뿐 테리 아버지는 그 사람이고 테리가 배트맨이 된 건 누구도 아닌 테리의 선택인 것이죠. 시리즈에 걸친 섬세한 서사를 통해 반전과 주인공의 성장을 보여준 테리 맥기니스를 1위로 선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모자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